최근에 천 (12월 6일) 가두에 늘어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며 궁정만리 독일 방문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에는 1883년 11월 26일 처음으로 통상조약이 맺어졌고 다음 해 독일 제국은 서울에 총영사관을 설치했는데 그 후 독일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정치적 영향을 주려고 기도한 바 없기 때문에 한독 관계는 언제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구라파를 방문하게 되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독은 국토양단의 공동 운명에 놓인 한독 두 나라의 유대를 보다 굳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 외교의 서구 진출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날 공항에서는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대한 환송식이 베풀어졌는데 출발에 앞서 박 대통령은 한국민의 뜨거운 우정과 절실한 민족 통일의 결의를 독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면서 나는 종전 후에 그 잿더미 속에서도 오늘날 위대한 경제 건설과 번영을 이룩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부흥상을 두루 살펴보고 아울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분발하는 폐기에 찬 우리 한국 국민들의 결의도 또한 그들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 문화 교류의 터전을 보다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국토가 양돈된 슬픔 속에서나마 국권을 회복한 지원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립해야 할 성령기에 접어든 우리 자신을 재인식할 때가 정녕 온 것입니다. 보다 넓은 세계로 진출해서 성공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면서 민족의 수건인 국토 통일을 기꺼이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항에 환송 나온 국내외 여러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탄압에 오른 박 대통령은 손을 높이 들어 이번 독일 방문의 큰 성과를 다짐했습니다. 로마와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거쳐 7일 아침 9시 40분 박정희 대통령은 9,000마일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 본시에 무사히 도착,
독일 방문에 역사적인 삭발을 내주었습니다. 처음 맞는 모국의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환영, 가슴 깊이 조국을 되새기며 저마다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400명의 경찰과 15대의 모터사이클의 경호를 받으며 르브케 대통령과 동승 숙소인 베니스호프 호텔로 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맞아 환영일색으로 뒤덮인 본 시인은 한국 붐에 들떴고 지면 아래에 인색한 것으로 알려진 이곳 신문들이 박 대통령은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한국 특집을 내는 등 크게 보도했습니다. 발일 아침 10시 40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박 대통령 내부는 함머시미트 관저로 르브케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르브케 대통령은 외국의 국가원수에게는 처음인 독일의 최고 훈장 특등 십자 대공 훈장을 박 대통령 내분에게 수여했으며 박 대통령은 르브케 대통령 부처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르브케 대통령과 회담했는데 약 1시간에 걸친 이 역사적인 한독 정상회담에서는 한독 두 나라의 유대 강파와 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관해서 기탄 없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공식 수행훈을 대동 무명용사묘지에 헌화하고 자유수호를 위해 숨져간 이름 모를 용사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본 이날 저녁 7시에는 박 대통령 내분을 위해서 르브케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아직도 숙제로 남은 국토 통일 문제가 거래상의 재물이 될 수 없음이 우리의 굳은 결의라고 말하면서 우리 국민의 꾸준한 노력과 굳은 결의는 머지않아 독일이 구라파에서 이룩했듯이 아시아의 동쪽에 자유 성공을 다짐하는 국가 건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9시에는 르브케 대통령 부처와 함께 베토벤 홀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 잠시 바쁜 일정에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어 리브케 대통령 내부는 박 대통령 내분을 위한 리셉션을 베풀고 라인강 찾은 동방의 귀빈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리브케 대통령 부처를 비롯한 이곳 각계 인사들과 박 대통령 일행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환담을 나누며 뜻깊은 한때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아침 9시 30분 박정희 대통령은 라인 강변에서 독일에 있는 우리 유학생과 교포 약 130명을 초대해 아침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12시 20분 박정희 대통령은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이번 방독 중 가장 중요한 이 한독 경제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공산 진영에 대한 평화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무력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에르하르트 수상은 한국의 경제 자립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용 여사는 본시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 고아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이곳 기자들과 만난 용 여사는 말로만 들어오던 독일 민족의 내핍 근면을 똑똑히 보았으며 가정적인 독일 부인들의 참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8시 박정희 대통령은 페니스 오프 호텔에서 만찬 회의를 베풀고 리브케 대통령 부처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을 영접, 화기가 감도는 가운데 두터운 우의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독 두 나라는 국토의 분단과 동족의 이산이라는 비윤을 같이 받아왔다고 말하면서 두 나라의 국토 통일을 기약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가 손을 마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독 5일째인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장엄한 호의를 받으며 자동차 편으로 라인 강변을 달려 아침 10시 55분 눈보른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회에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산 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베풀어진 환영식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 사람들의 근면에 깊은 감명을 표하면서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 내부는 파고다 담배 등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이들의 향수를 달랬으며 광산 회사에서는 3,000피트 땅속에서 파낸 한으로 만든 접시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광부들의 숙소를 두루 시찰하며 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폈고, 광부들은 친부모를 만난 것처럼 기쁘다고 말하면서 귀국 후의 직장 주선과 외환 특별 조처 등을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이곳 공업지대를 찾은 박 대통령은 베마크 공장과 지멘스 공장 등을 두루 시찰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곳 공업계 인사들과 만나 한독 두 나라의 경제협조 가능성을 토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독일 공업계 지도자들은 한국이 원하면 독일 기술자들을 파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일 동안의 독일 방문을 마친 박 대통령은 뮌헨 공항을 출발하며 앞서 의장대를 서열, 간소한 환승식을 가진 다음 분영기편으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안착해서 룹산스타기에 탑승, 일로 귀국의 길에 올랐는데 이에 앞서 공항에서 가진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제 한독 두 나라가 공통적 문제 해결과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의 씨를 심어놓고 독일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독의 종합 성과를 보면은 한국 외교가 구조 무대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독 정제 제휴는 단순한 상업 차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독일 정부가 대외 본조 자금 배정에 있어 한국에 우선 배정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방독 중에 총액 1억 5,900만 말투의 한독 차관이 협정됐고 상품 전시회 교환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서로의 교역 증진의 길을 터놨습니다. 그 밖에 기술과 노동력의 교환 등의 합의를 봤으며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문화를 널리 소개, 신라 천년에 이루어진 우리 문화가 서구 어느 나라에 못지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켰습니다. 역사적인 독일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을 떠난 지 9일 만인 15일 저녁 7시 5분 김포공항에 도착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날 공항에 나온 이유상 국회의장과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인사들과 수많은 시민들은 이번 방독으로 크게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박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환영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다음 밖에서 보내온 꽃다발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긴 여정의 피로도 잊은 채 만면의 기색을 띄우며 온 국민에게 감례를 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귀국 성명을 통해서 라인강의 기적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독일 국민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요 업적이라는 것을 나는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모든 기적은 바로 노력의 결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전후 폐허위에서 다시 복지국가를 건설한 독일,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를 실질적으로 이룩하고 통일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독일을 우리는 다만 두려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빨리 독일의 국가 건설의 교훈을 본받아서 실천에 옮기고 모든 정례의 수원 태세를 계획하여 국제협력에 의한 경제 건설을 더욱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 국제협력에 치중한 행정 계획을 단행하기 개선을 특별히 강조하는 바입니다.